절대 이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고장이 났을 때 아시겠죠? 현대기아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또 가게 나왔냐면요, 오늘은 밤이에요. 지금 현재 시간이 8시쯤 됩니다. 저희는 6시까지가 영업시간이고 일찍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러고 다시 나왔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나온 이유는요, 오늘 아니면은 이 촬영을 언제 또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 요즘 영상이 뜸하게 올라가고 있죠. 편집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편집보다는 지금 촬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편집 못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코너가 뭐냐면 바로 중고차 살 때 이 차만큼은 피해라 입니다. 중고차 사실 때 좀 문제가 많은 차종들이 몇몇 종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반응이 괜찮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차죠. 딱 옆모습만 봐도 뭔 차인지 아시겠죠? 이거 진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국산차입니다. 현대기아 차에 들어가는, 정확히 말하면은 2013년도에서 2015년도쯤 안에 해당이 돼요. 저압 EGR이 달린 타입의 엔진들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한번 터지면 후폭풍이 정말 대단해요. 이거는 이 차들은 아마 수입차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차입니다. 오늘은 참 안타까운 차인데요, 중고차로 구입하신 지 한 달 정도밖에는 안 됐고 나이도 굉장히 어리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도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 이 차는 DPF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 DPF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제가 잘라본 바로 그 DPF예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제가 맨날 들고 나오는 DPF가 이 DPF 같다는 생각 혹시 지금 안 해보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이 2013년도에서 2015년도에 해당하는 이 R엔진들은 저압 EGR이라는 게 들어가요. 저압 EGR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DPF에서 앞단에서 이렇게 매연이 나오죠. 그러면 DPF에서 정화가 되고 뒷단으로는 배기가스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장갑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태. 이게 뒷단이잖아요. 이미 깨졌습니다. 이미 깨졌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근데 뭐 DPF가 나가면 여러 가지 뭐 문제는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 차가 고려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저압 EGR입니다. 이 저압 EGR이라고 하는 애는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가서 쭉 타고 흘러 들어가면은 여기에 또 필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요 속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자료 화면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배기가스가 이렇게 맑은 배기가스가 그러니까 매연이 없는 배기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우리 고압 EGR 쿨러가 달려 있듯이 마찬가지로 저압 EGR 쿨러가 달립니다. 고온의 배기가스를 쿨러에서 냉각을 시켜서 얘를 어디다 넣어주냐면은 바로 터보 앞단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터보 후단이 아니라 터보 앞단이요. 좀 지금 뭔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안 드시나요? 이 매연이 DPF가 깨져서 터보 앞단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보 앞단 임펠러로 들어가게 되면, 자 보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가 바로 이 소렌토죠. 이 차가 이 자리에 DPF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DPF 나온 게 저기 제가 빼놓은 저 DPF예요. 그래서 저압 EGR은 요 관 있죠, 요 파이프를 통해서 다시 터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터보 앞단으로요. 그러면 이쪽에는 임펠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터보 임펠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연이 떡지떡지 블로바이 가스하고 매연하고 만나서 흡기 매니폴드에서 떡지는 것처럼 떡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터보 자체의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가게 되면은 터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터보가 죽게 되면서 또 엔진까지도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왜 A 엔진들, 그랜드 스타렉스나 뭐 그런 차들 터보 죽으면 항상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엔진 오일 팬 내려서 오일 스트레이너에 이물질이 껴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차도 똑같아요.
지난달쯤 됐었나요?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령분이셨습니다. 보령분이신데 엔진이 고장이 났고 그리고 터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수리비가 총 600만 원이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 차는 투싼 IX였습니다. 2013년식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하 BGR이 달린 타입의 차량이었어요. 근데 그 차는 엔진하고 터보가 작살난 원인을 찾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차가 이상하대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대요.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터보 갈았잖아요. 엔진 갈았잖아요. DPF 교환 안 하고 매연이 그대로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 엔진하고 터보가 또 나가버립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원인이 계속해서 매연이 들어오게 되고 엔진하고 터보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차는 저희 쪽에 와서도 DPF 교환을 하셨고 앞으로 들어가는 필터, 파이프죠. 요 파이프는 저희가 이렇게 절개를 한번 해봤어요. 이 파이프인데 이쪽으로 해서 필터가 보입니다. 잘 안 보이네. 프레쉬. 자, 이렇게 필터 같은 게 안에 있어요. 조기를 통해서 매연이 막히다 결국에는 뚫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전부 다 이쪽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돼요. 아, 나 샤워 다 하고 나왔는데 또 가본 묻었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올려서 아래의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DPF가 빠진 소렌토 R 하체입니다. 너무 덥다. 좀 내릴게요. 저 부분이 아까 그 바로 이 부분이 파이프로 연결돼서 흘러가는 고온의 저하 BGR 배기가스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여기를 보면 시꺼멓죠, 이 속에. 여기를 통해서 이 저하 BGR 쿨러를 통해서 저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밸브를 개폐해주고 조절해주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간 이쯤에 배압을 조절해주는 장치인 플랩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 녀석이죠. 시꺼멓죠? 저 원래 시꺼매면 안 돼요. DPF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당연히 매연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꺼멓죠? 어떤가요? 여기까지 그 R엔진들 13년식에서 15년식에 해당되는 차량들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 차들의 문제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차들은 조금 더 적용이 빨랐어요. 2012년도쯤 돼서 저하 BGR이 들어간 차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차 이후에 나온 차가 올류 소렌토죠. 올류 소렌토부터는 저하 BGR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LNT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LNT, DPF 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종들은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도 많이 나오게 되죠. 이 저하 BGR의 그 유로5 기준에서 끝물에 해당되는 그 환경규제법에 맞춰서 나온 차들이 잘못하면 수리비가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고장이 안 난 상태에서는 아주 괜찮은 차예요. 인정합니다. 근데 DPF가 고장이 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꼭 참고해야 되고요. 이 차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DPF 문제를 제가 지난번 영상이나 뭐 똥꼬 찌르기 영상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차의 상태를 본인이 알아서 셀프로 점검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이 차들은 반드시 꼭 확인이 필요해요. DPF 나간 상태에서 검댕이가 묻어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으면은 앞에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대로 방치하고 주행을 해버리게 되면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와요. DPF 교환, 터보 교환, 엔진까지 문제가 되면 엔진까지 교환, 그리고 저하 BGR 플랫, 저하 BGR 파이프 2개, 여기까지가 견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장난 아니겠죠? 차값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이 R엔진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13년식에서 15년식 해당되시는 분들 반드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주분 나이가 되게 어려요. 그런데 수리비가, 자, 오늘은 지금 저희 사장님은 어디 가셨냐면요, 홍성 인물축제에 가셔서 지금 원래는 내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금요일부터 행사가 열리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근데 목요일 오늘부터 야시장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가수분들도 오시고 한다는데 저한테도 밥 먹으러 가자고 했었는데 저는 이 차를 반드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안 갔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차 내일 출고돼요.
그럼 영상 못 찍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밤에 나와서 영상을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 수 있는 이승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이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고장이 났을 때, 아시겠죠? 현대기아 사랑해요.